고요한 마음으로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통찰을 탐구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흔들릴까요? 기쁨의 파도가 밀려왔다가도 어느새 슬픔의 썰물에 휩쓸려 가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외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한 중심을 잡는 법에 대한 소림사의 오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이 지혜의 빛을 나누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길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다가왔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 될까요?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입니까? 그저 당신 안에 머물게 두어 서서히 속부터 당신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무언가 다른 것을 만들어 내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 즉 정신적인 방향 전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왼쪽과 오른쪽, 선과 악, 부정과 긍정의 끊임없는 교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음과 양처럼 말이죠. 비관적인 것이 있으면 낙관적인 것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둘이 항상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상황이 나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이것은 교류의 한 과정일 뿐이며 머지않아 다시 좋은 시기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지금 약간 우울한 기분이 든다고요? 괜찮습니다. 곧 변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모든 것이 너무나 긍정적이고 완벽한가요?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대로 머무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맹목적인 긍정적 사고방식만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마음가짐은 부정적인 것에 갇히지도 긍정적인 것에 매몰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점, 당신의 마음가짐은 언제나 이 둘의 상호작용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 상황이나 이유로 인해 부정적인 쪽에 더 치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간 문제일 뿐 곧 긍정적인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요. 이 두 힘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부분 또한 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내 삶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돌보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힘든 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낙관적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모든 것이 멋지고 인생은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그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당신은 두 가지 힘을 모두 가진 존재 그대로여야 합니다. 그저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아무것도 있는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항상 두 힘의 상호작용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평온해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길 위에서 균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만족, 삶의 충만함이 외부의 것들에 의존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멋진 차를 사고 해변에 가고 낙하산을 타는 것들이 항상 당신에게 주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세웠을 때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인내심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적절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명료하고 침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무언가를 원한다면 에너지가 그곳에 있을 것이고 제 마음 또한 그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정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 즉 의도가 있는 곳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있는 곳에 창조가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무언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행동은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당신의 에너지와 진정한 바람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렬입니다. 내면에서 느끼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과 일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며 나의 행동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상황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정렬될 때 에너지는 그저 흐를 수 있습니다. 그저 흐르고 그저 일어납니다. 어쩌면 당신의 에너지를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에너지와 행동에 기반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먼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존재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개인적인 해탈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왜 자비심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당신만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심으세요.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매일매일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며 그것이 어떻게 현실이 되어가는지 스스로 느껴보세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기에 그 믿음은 굳건해질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강인함을 유지하세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언제나 매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손에 있는 것, 즉 당신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당신이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기술적으로 성장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무 어두운 곳에 있다고 느낀다면 활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햇살이 비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반대로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스스로 그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외부의 환경이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날마다 더 밝게 만들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도움을 찾는다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했거나 그 어둠을 통과해 본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주는 해결책은 어떤 기반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때로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때로 가정이나 책에서 얻은 지식일 뿐입니다. 무언가를 겪어본 사람들의 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먼저 자신을 세우고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신을 안정시키세요. 세상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확립된 후에 이제 세상을 즐기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신은 누구이며 당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단계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 종이에 적어보세요. 생각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붙여놓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이 당신의 보이는 세계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하는 작은 것들이 당신의 여정을 지지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대함이란 평범하지 않은 대중이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자신에게서 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의 몸, 당신의 사고방식, 당신의 훈련 방식이 평범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가지고 있어 세상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기술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것을 복제하고 싶다면 그들 또한 당신처럼 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신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지금 그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쏟는 당신의 끊임없는 의지력과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고 내가 해낼 것이라는 비전입니다. 마음의 힘은 실로 막강합니다. 당신은 마음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기에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더 이상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처럼요. 당신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음속으로 투영하고 있으며 그 생각에 기반한 감정들이 그것을 당신에게 현실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무엇을 심는지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삶의 도전을 다루는 데 있어 더 성숙해지고 더 능숙해질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서두를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안절부절 못함, 즉 불교에서 말하는 원숭이 마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치 원숭이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표면에만 머물러 깊은 통찰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예로 들어보죠. 당신은 직장에서 이메일을 쓰며 집중해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주말 계획을 세우고 누구에게 전화할지,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다는 생각, 어떤 영화를 볼지 등을 떠돌아다닙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이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몸은 그곳에 있지만 마음은 없다는 것을요. 당신은 현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흩어짐은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 표면을 건드려 보았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통찰은 얻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삶에 닥쳐오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과거에 얼마나 많은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통받았습니까? 세상이 끝난 것 같다고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연인과 헤어졌을 때처럼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의 힘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불행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며 절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1세기의 우리 사회는 성공, 부, 아름다움과 같은 특정 가치들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가난에 대처하는 법, 실패를 다루는 법,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치는 선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가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을 바쳐줬고 있는 비전이나 기대가 애초에 당신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문득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당신 안의 그 모든 것들은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닐 수 있으니 시간을 내어 잔을 비우는 법을 배우라고 말입니다. 잔을 비우고 나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당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 우울함, 무력감, 회의적인 의심 등 이러한 정신 상태가 나타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분석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타났을까? 무엇이 그것을 촉발시켰을까? 정확히 언제 나타났을까? 과거를 돌아보며 그 감정의 뿌리를 탐색해보세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세요. 무언가를 밀어내거나 저항하는 한 그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그것을 다룰 힘을 갖게 됩니다. 그 감정과 친숙해지세요. 그것을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세요.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이전에 오해했던 당신의 일부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궁극적인 단계는 비동일시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 위에서 스스로를 내려다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 관점에서 당신이 다음 성장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믿어야 합니다. 일단 마음속에 무언가를 심었다면 다른 누구도 그것을 멈추게 하지 마세요.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세운 계획이라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전히 불확실하다면 아직 여정을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이염을 평가하고 이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충분히 고민한 후에 확신이 섰을 때 비로소 나아가십시오. 매일 당신의 행동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프고 힘들어도 여전히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세상에 확고한 신념 없이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삶을 사랑하고 가능한 한 이 세상의 모든 다양성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족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요. 건강한 몸이 필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신체 활동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모든 소망과 꿈, 목표들이 당신의 몸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투자하십시오. 당신이라는 인간이 성장하고 능력이 향상되면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평범함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진 당신에게 자석처럼 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중독이든 타인이든 당신이 의식적으로 원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당신을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에 의해 이끌린다는 것은 그 순간 당신의 삶이 당신의 손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련과 규율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자신의 손에 쥐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스스로 의식적인 결정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특정량으로 집중되기 시작하면 사물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형태를 가진 모든 것은 응축되고 잠긴 에너지의 한 종류입니다. 에너지는 의도나 생각을 따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의도와 생각을 둔다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이 마음의 궁극적인 창조력을 인류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온갖 종류의 위협과 공포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힘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습관의 존재입니다. 자주 하는 행동이 곧 당신 자신이 됩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원한다면 건강한 일을 규칙적으로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없애고 싶다면 그 행동을 최소화하고 그 시간을 당신이 원하는 다른 습관으로 채워야 합니다. 때로는 혼자서 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수련원과 같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늙어서 어딘가에 앉아 삶을 돌아보며 내 인생을 낭비했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는 제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지 매우 신중해졌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거장은 당신 스스로가 일깨워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거장이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 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기 완성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책임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무엇을 할지, 내일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현실은 당신과 마주 앉아 나누는 이 대화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는지 아닌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존중의 한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으라는 말은 정렬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몸으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정렬되지 않을 때 우주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당신의 바람은 순수하고 명확해지며 방해 없이 곧장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고 명료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화면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환상인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의자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헛된 에너지 낭비일 수 있습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당신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는데 하물며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스트레스, 걱정, 두려움은 모두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슬픔은 당신 안에 있고 걱정도 당신의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고 싶다면 밖이 아니라 당신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삶에서 100%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노하고 질투하고 슬퍼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오랜 겨울을 나기 위해 모아둔 장작을 한꺼번에 태워버리는 불에 비유합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친구에게 던진 모욕적인 말 한마디는 사과할 수는 있어도 결코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밖으로 내보낼지 신중해야 합니다. 당신보다 위대한 무언가와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연이든 신이든 우주든 상관없습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줍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때 큰 추락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당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당신을 깨우고 당신에게 활력을 주는 목적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방향 없이 표류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소유물, 의무, 책임감에 짓눌릴 때 말입니다. 그때는 더하는 것을 멈추고 덜어낼 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충만함은 내면의 관점을 바꿀 때 찾아옵니다. 세상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바로 당신이 그것을 세상에 가져오는 사람이 되십시오. 더 많은 친절, 더 많은 이해, 더 많은 연결을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다음 목적이자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몸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행하는 실제적인 노력과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술수련과 불교 철학이 잘 어우러지는 이유입니다. 둘 다 실천과 행동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면 그 시작은 몸을 통한 실천이어야 합니다. 혹독한 훈련과 스파링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땀과 고통을 알게 되면 길거리를 걸을 때 오히려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미 극단적인 상황과 스트레스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힘과 규율을 기르는 것은 밖에서 더 편안해지기 위함입니다. 조화와 균형은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려놓는 과정을 통해 얻어집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는 항상 동시에 존재합니다. 때로는 외부 세계에 더 집중하고 때로는 내면으로 돌아와 균형을 찾습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채소를 써는 단순한 행위조차도 눈을 감으면 칼이 채소에 닿는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느낌과 행동, 즉 내면의 감각과 움직임이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공은 내면과 외면을 연결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기공은 간단히 말해 호흡 수련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문자 그대로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오가는 유일한 것입니다. 공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기에 호흡은 내면과 외면을 잇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삶에 더 깊이 참여하고 싶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올바르게 호흡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육체적인 가르침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은 문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어떤 문이냐고요? 당신의 삶에서 환상을 걷어내고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구축하는 문입니다. 명상 수련은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잔을 흔들면 흙탕물이 일어나지만 가만히 두면 흙은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명상은 마음을 훈련시켜 고요하고 명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내려가는 것이 있고 내려간 후에는 다시 올라옵니다.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관찰하고 그 이유를 조정한 후 다시 시도하십시오. 같은 이유로 2번 실패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온갖 조정을 다 했음에도 계속 실패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바람일 뿐 우주의 바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사성제입니다. 첫째, 우리가 사는 이 삶은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는데 바로 탐욕, 증오, 무지입니다. 셋째,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고통을 끝낼 방법이 있습니다. 넷째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팔정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8가지 영역에 주의를 기울이고 개선하려는 단계별 지침입니다. 우리의 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숨을 쉬기 시작해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심장도, 지구도,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인 순환운동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일부입니다. 호흡 수련, 즉 기공은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길을 기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이 삶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이고 난해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는 매우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고요한 중심을 잡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부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통찰을 탐구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흔들릴까요? 기쁨의 파도가 밀려왔다가도 어느새 슬픔의 썰물에 휩쓸려 가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외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한 중심을 잡는 법에 대한 소림사의 오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이 지혜의 빛을 나누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길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다가왔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 될까요?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입니까? 그저 당신 안에 머물게 두어 서서히 속부터 당신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무언가 다른 것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 즉 정신적인 방향 전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왼쪽과 오른쪽, 선과 악, 부정과 긍정의 끊임없는 교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음과 양처럼 말이죠. 비관적인 것이 있으면 낙관적인 것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둘이 항상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상황이 나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이것은 교류의 한 과정일 뿐이며 머지않아 다시 좋은 시기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지금 약간 우울한 기분이 든다고요? 괜찮습니다. 곧 변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모든 것이 너무나 긍정적이고 완벽한가요?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대로 머무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맹목적인 긍정적 사고방식만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마음가짐은 부정적인 것에 갇히지도 긍정적인 것에 매몰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점, 당신의 마음가짐은 언제나 이 둘의 상호작용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 상황이나 이유로 인해 부정적인 쪽에 더 치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간 문제일 뿐 곧 긍정적인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요. 이 두 힘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부분 또한 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내 삶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돌보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힘든 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낙관적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모든 것이 멋지고 인생은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그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당신은 두 가지 힘을 모두 가진 존재 그대로여야 합니다. 그저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아무것도 있는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항상 두 힘의 상호작용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평온해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길 위에서 균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만족, 삶의 충만함이 외부의 것들에 의존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멋진 차를 사고 해변에 가고 낙하산을 타는 것들이 항상 당신에게 주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세웠을 때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인내심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적절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명료하고 침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무언가를 원한다면 에너지가 그곳에 있을 것이고 제 마음 또한 그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정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 즉 의도가 있는 곳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있는 곳에 창조가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무언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행동은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당신의 에너지와 진정한 바람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렬입니다. 내면에서 느끼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과 일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며 나의 행동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상황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정렬될 때 에너지는 그저 흐를 수 있습니다. 그저 흐르고 그저 일어납니다. 어쩌면 당신의 에너지를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에너지와 행동에 기반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먼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존재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개인적인 해탈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왜 자비심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당신만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심으세요.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매일매일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며 그것이 어떻게 현실이 되어가는지 스스로 느껴보세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기에 그 믿음은 굳건해질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강인함을 유지하세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언제나 매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손에 있는 것, 즉 당신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당신이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기술적으로 성장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무 어두운 곳에 있다고 느낀다면 활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햇살이 비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반대로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스스로 그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외부의 환경이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날마다 더 밝게 만들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도움을 찾는다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했거나 그 어둠을 통과해 본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주는 해결책은 어떤 기반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때로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때로 가정이나 책에서 얻은 지식일 뿐입니다. 무언가를 겪어본 사람들의 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먼저 자신을 세우고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신을 안정시키세요. 세상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확립된 후에 이제 세상을 즐기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신은 누구이며 당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단계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 종이에 적어보세요. 생각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붙여놓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이 당신에 보이는 세계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하는 작은 것들이 당신의 여정을 지지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대함이란 평범하지 않은 대중이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자신에게서 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의 몸, 당신의 사고방식, 당신의 훈련 방식이 평범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가지고 있어 세상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기술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것을 복제하고 싶다면 그들 또한 당신처럼 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신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지금 그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쏟는 당신의 끊임없는 의지력과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고 내가 해낼 것이라는 비전입니다. 마음의 힘은 실로 막강합니다. 당신은 마음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기에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더 이상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처럼요. 당신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음속으로 투영하고 있으며 그 생각에 기반한 감정들이 그것을 당신에게 현실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무엇을 심는지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삶의 도전을 다루는 데 있어 더 성숙해지고 더 능숙해질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서두를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안절부절 못함, 즉 불교에서 말하는 원숭이 마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치 원숭이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표면에만 머물러 깊은 통찰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예로 들어보죠. 당신은 직장에서 이메일을 쓰며 집중해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주말 계획을 세우고 누구에게 전화할지,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다는 생각, 어떤 영화를 볼지 등을 떠돌아다닙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이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몸은 그곳에 있지만 마음은 없다는 것을요. 당신은 현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흩어짐은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 표면을 건드려 보았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통찰은 얻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삶에 닥쳐오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과거에 얼마나 많은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통받았습니까? 세상이 끝난 것 같다고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연인과 헤어졌을 때처럼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의 힘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불행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며 절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1세기의 우리 사회는 성공, 부, 아름다움과 같은 특정 가치들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가난에 대처하는 법, 실패를 다루는 법,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치는 선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가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을 바쳐 좇고 있는 비전이나 기대가 애초에 당신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문득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당신 안에 그 모든 것들은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닐 수 있으니 시간을 내어 잔을 비우는 법을 배우라고 말입니다. 잔을 비우고 나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당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 우울함, 무력감, 회의적인 의심 등 이러한 정신 상태가 나타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분석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타났을까? 무엇이 그것을 촉발시켰을까? 정확히 언제 나타났을까? 과거를 돌아보며 그 감정의 뿌리를 탐색해보세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세요. 무언가를 밀어내거나 저항하는 한 그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그것을 다룰 힘을 갖게 됩니다. 그 감정과 친숙해지세요. 그것을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세요.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이전에 오해했던 당신의 일부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궁극적인 단계는 비동일시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 위에서 스스로를 내려다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 관점에서 당신이 다음 성장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믿어야 합니다. 일단 마음속에 무언가를 심었다면 다른 누구도 그것을 멈추게 하지 마세요.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세운 계획이라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전히 불확실하다면 아직 여정을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이염을 평가하고 이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충분히 고민한 후에 확신이 섰을 때 비로소 나아가십시오. 매일 당신의 행동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프고 힘들어도 여전히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세상에 확고한 신념 없이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삶을 사랑하고
가능한 한 이 세상의 모든 다양성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족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요. 건강한 몸이 필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신체 활동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모든 소망과 꿈, 목표들이 당신의 몸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투자하십시오. 당신이라는 인간이 성장하고 능력이 향상되면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평범함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진 당신에게 자석처럼 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중독이든 타인이든 당신이 의식적으로 원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당신을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에 의해 이끌린다는 것은 그 순간 당신의 삶이 당신의 손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련과 규율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자신의 손에 쥐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스스로 의식적인 결정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특정량으로 집중되기 시작하면 사물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형태를 가진 모든 것은 응축되고 잠긴 에너지의 한 종류입니다. 에너지는 의도나 생각을 따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의도와 생각을 둔다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이 마음의 궁극적인 창조력을 인류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온갖 종류의 위협과 공포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힘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습관의 존재입니다. 자주 하는 행동이 곧 당신 자신이 됩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원한다면 건강한 일을 규칙적으로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없애고 싶다면 그 행동을 최소화하고 그 시간을 당신이 원하는 다른 습관으로 채워야 합니다. 때로는 혼자서 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수련원과 같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늙어서 어딘가에 앉아 삶을 돌아보며 내 인생을 낭비했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는 제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지 매우 신중해졌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거장은 당신 스스로가 일깨워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거장이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 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기 완성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책임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무엇을 할지, 내일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현실은 당신과 마주 앉아 나누는 이 대화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는지 아닌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존중의 한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으라는 말은 정열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몸으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정렬되지 않을 때 우주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당신의 바람은 순수하고 명확해지며 방해 없이 곧장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고 명료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화면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환상인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의자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헛된 에너지 낭비일 수 있습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당신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는데 하물며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스트레스, 걱정, 두려움은 모두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슬픔은 당신 안에 있고 걱정도 당신의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고 싶다면 밖이 아니라 당신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삶에서 100%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노하고 질투하고 슬퍼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오랜 겨울을 나기 위해 모아둔 장작을 한꺼번에 태워버리는 불에 비유합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친구에게 던진 모욕적인 말 한마디는 사과할 수는 있어도 결코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밖으로 내보낼지 신중해야 합니다. 당신보다 위대한 무언가와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연이든 신이든 우주든 상관없습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줍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때 큰 추락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당신을 깨우고 당신에게 활력을 주는 목적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방향 없이 표류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소유물, 의무, 책임감에 짓눌릴 때 말입니다. 그때는 더하는 것을 멈추고 덜어낼 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충만함은 내면의 관점을 바꿀 때 찾아옵니다. 세상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바로 당신이 그것을 세상에 가져오는 사람이 되십시오. 더 많은 친절, 더 많은 이해, 더 많은 연결을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다음 목적이자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몸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행하는 실제적인 노력과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술수련과 불교 철학이 잘 어우러지는 이유입니다. 둘 다 실천과 행동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면 그 시작은 몸을 통한 실천이어야 합니다. 혹독한 훈련과 스파링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땀과 고통을 알게 되면 길거리를 걸을 때 오히려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미 극단적인 상황과 스트레스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힘과 규율을 기르는 것은 밖에서 더 편안해지기 위함입니다. 조화와 균형은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려놓는 과정을 통해 얻어집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는 항상 동시에 존재합니다. 때로는 외부 세계에 더 집중하고 때로는 내면으로 돌아와 균형을 찾습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채소를 써는 단순한 행위조차도 눈을 감으면 칼이 채소에 닿는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느낌과 행동, 즉 내면의 감각과 움직임이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공은 내면과 외면을 연결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기공은 간단히 말해 호흡 수련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문자 그대로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오가는 유일한 것입니다. 공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기에 호흡은